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 시간이 참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하나씩 보면서 볼게. 무슨 사연 읽는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한번 볼까? 예전엔 수학 진짜 잘해서 시험 칠 때 보통 다 90점 넘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온라인 수업 하니까 점점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자신감 부족해지고, 그래서 고1 올라와서 수학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고1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진 힘든 점은 뭐냐면은 이거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맞지? 그래서 1년이 거의 원격으로 갔을 거예요. 즉 학교 수업을 오지 않은 상황 맞지? 이 1년의 원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사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건 맞아. 그래서 어쩌면 이때 가장 필요한 공부적인 습관 같은 게 잘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이제 그 자세한 방법은 이제 계속 그 다음 질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수업 꽤 많이 봤는데 봤던 문제를 계속 못 풀어요.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물었거든. 자, 봤던 문제를 계속 못 푼다. 일단은 수학에서는 이거 있잖아. 기본적인 거 맞지? 기본적인 부분들이 돼야 되고, 그게 돼야지 응용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본적인 거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 적용.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란 말은 우리가 개념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고, 맞지? 그 다음에 응용이라는 거는 이 유형에 포커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하기 전에 거의 한 수학에 대한 질문 50개가 넘더라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방법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인 거는 개념이지, 개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과서와, 맞지? 교과서와 그 다음에 올림푸스와 같은 부교재를 뜻합니다.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맞아. 물론 여기에다가 필요하다면은, 가로칠게, 필요하면은 개념원리 같은 기초 개념서도 도움이 됩니다. 수학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우리가 그때 시험 문제 분석했을 때도 봤지만 이 정도만 해도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의 획득이 가능하다라는 거. 맞나? 그래서 아마 100점 중에서 40점 정도는 충분히 기초적인 개념만 알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 쌤, 저는 뒤에도 나오던데 교과서를 계속 돌려봐요. 부교재 계속 돌려봐요. 근데 시험 때는 못 치겠어요. 유형에 관한, 즉 약간 응용이 되거든. 응용. 즉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 변형되었을 때 어떻게 내가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유형에는 보통 센이라든지 맞지? 아니면 RPM 같은 것들, 아니면은 그때 올림퍼스 유형 맞지? 그 EBS의 올림퍼스 유형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실제 수업에서 하지 않는 스스로 뭔가 풀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방금 배웠던 개념, 기초적인 개념을 응용하는 연습, 알겠지? 이렇게 실전에 하는 연습까지 되어야지 사실은 교과서나 부교재가 약간 변형됐을 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억의 문제는 아니야. 기억의 문제. 사실은 기억하겠지. 실제로 문제에 따른 정답까지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 정답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이걸 약간 응용하는 게 필요하다. 맞아. 자, 3번 볼게. 예체능 전공해서 중2 때부터 수학을 완전히 놓았어요. 다시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이때 가장 조심할 게 뭐냐. 보통 이럴 때면은, 자, 나는 중학교 수학이 약하기 때문에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시작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하는 거를, 자, 지금 하는 이제 개념 말은 개념, 기초적인 개념. 그래서 이 되게 좋은 게 지금 우리가 올림포스 부교재 풀잖아, 맞지? EBSI에 들어가면은 올림포스 요 강좌를 해줍니다, 알겠지? 요 자, 인강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려워. 왜냐면은 기초적인 개념이 없는 친구는 인강이 아니라 사실은 과외라든지 학원에서 시작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왜냐면은 직접 옆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즉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학원보다는 과외가 맞겠지.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치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 또는 학원을 생각하시는데, 과외 대신 학원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옆에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인강보다 좀 쉬워. 여기서 조금만 더 스스로 주도적인 능력과 이해력이 생기면 인강으로 넘어갑니다. 야. 바로 인강은 좀 힘든데, 대신에 인강을 만약 들어야 된다면은 개념 강의 있잖아, 맞지? 문제풀이 말고 개념 강의를 어떻게 하라고? 반복해서 들으세요. 쌤, 이 개념이 잘 이해 안 돼요 하면은 한번 세네 번 반복해서 들어. 하면은 이해됩니다. 왜? 충분히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거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우리가 한 번으로 힘들 수 있어. 근데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들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부터 시작하냐 물었잖아. 그때 지금 하는 거 알겠지? 예를 들면 지금은 2단원 하고 6단원 하고 있잖아, 맞지? 2단원과 6단원의 이 개념 강의를 반복해서 듣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들으면은 조금 이해가 돼. 조금. 자, 그다음 4번 볼게. 시험지만 보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자, 당연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맞지? 한번 물어보자. 왜 긴장을 많이 할까? 그거야. 긴장을 많이 한 이유는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의 기대치와 현재 너의 모습이 어떨까? 다르기 때문이야. 그렇지? 다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항상 시험 전날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다음날 시험 칠 걸 대충 이제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훑어보는데, 모르는 거야, 하나도. 그게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계속 그걸 보다 보면 어떻게 돼? 밤을 새. 근데 밤을 샜다 해서 다음날 시험 잘 칠까요? 오히려 더 머리가 두뇌 회전이 안 되니까 더 못 칩니다. 그래서 긴장을 솔직하게 얘기할게.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충분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 충분히 공부가 되면은 긴장이 안 듭니다. 당연한 얘기야. 충분히 공부 안 되면 긴장 많이 돼.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단 말은 충분히 공부를 안 했단 얘기야. 다시 충분히 공부를 안 했단 말은 이 너의 기대치를 낮춰야 돼. 근데 성적은 1등급 나오고 싶은데 그만큼 노력은 안 했어. 그럼 당연히 긴장되지. 긴장되면은 다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나중에 계속 특히 다른 부분에서 진로나 이 부분에서 이게 하겠지만 자기 이해 능력 하겠지.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 스스로 요구할 때 긴장할 수밖에 없어. 왜? 그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때 자기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더 떨어지고 낮아집니다. 왜? 그걸 못 이루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 이해 능력이 아직은 부족해서 그래. 자, 봅시다. 그래서 봐봐. 5번 보면은 수학 문제 풀 때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푸는 까지 속도가 너무 느린데 어떻게 하면 속도 있게 풀까요? 딴 거 없어. 자, 사실은 우리 학교 시험이라는 게, 맞지?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즉, 푸는 속도가 빨라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푸는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는 이제 난이도로 치면은 하에서 중수준 맞지? 하에서 중수준. 왜? 상수준은 속도로 해결되지 않아. 이건 생각을 해야 돼. 그럼 핵심 이거죠. 시험 칠 때 상수준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준 또는 중수준의 문제에 대한 풀이 속도를 높여야 돼. 다시 이 풀이 속도 높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연습밖에 없어. 연습. 즉, 선생님 속도를 높이고 싶어요. 더 많이 풀면 돼. 어떤 문제를? 하수준, 중수준 문제를. 알겠지? 즉, 앞서 얘기했던 어떤 문제? 교과서와 부교재와 개념 원리 같은 문제 또는 센이나 RPM 같은 데서 너가 먼저 풀어봤던 문제들 반복할 때 알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가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왜냐면은 뭐 헛된 거 다른 방법은 없거든. 자, 그래서 그래. 6번. 그렇지. 똑같죠. 긴장을 너무 많이 합니다. 긴장하니까 실수 당연히 하고, 실수하니까 시간 관리 당연히. 자, 이게 긴장과 실수와 시간 부족은 너가 겪어봤겠지만 사실 되게 연결돼 있어. 알겠지? 셋 중에 하나만 생겨도 다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마인드 컨트롤. 내가 수업 그때 문제풀이 하면서 다 얘기했지만, 심장이 막 뛰는 게 최대한 늦어져야 돼. 처음에 긴장감을, 평온함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7번. 시험 치다 잔대요. 이게 정신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치, 생활 패턴의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나오네. 맞지? 특히 수학 시험 같아. 맞나? 그러면은 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그 전날 잠을 잘 못 잤다는 얘기입니다. 밤을 거의 새거나 맞지. 아주 늦게까지 공부. 근데 특히나 뭐 다른 과목도 그렇게 특히 수학은 어때? 머리가 맑지 않으면은 절대로 너의 두뇌 회전이 되지 않아. 그래서 특히 수학 시험 전날에 밤을 제대로 못 자는 거는 치명적입니다. 왜냐면은 절대로 그 전날 하는 것들 있잖아. 그 전날 네가 밤새워 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아. 특히 수학은. 그걸 기대하고 하겠지만 절대 안 그래. 그냥 너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혹은 평소에 그냥 풀었던 그런 문제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 머릿속 과거에 있던 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과거에서 끄집어내려면은 충분히 두뇌가 회전돼야 되겠지. 그러려면은 잠을 푹 잤어야 돼.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덜 했는데 잠을 자요? 아까 했잖아. 자기 이해 능력이라고.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기대치를 낮추든지. 그게 불균형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돼. 그래서 당연히 봐봐. 시험 치기 전날에 잠을 거의 못 잤으니까 시험 칠 때 잠이 올 것이고, 그럼 당연히 실수를 할까 안 할까? 실수 안 하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당연히 실수를 안 해야 되겠지. 머리가 맑을수록 실수는 안 합니다. 최소한 네가 아는 건 안 틀린다고. 근데 이렇게 잘못된 수면 패턴은 네가 모르는 것도 못 치겠지만 아는 것도 틀려. 실수 때문에. 경험했을 거야. 결과적으로 더하기 빼기가 안 됩니다. 긴장하고 이러면은. 자, 8번. 제가 원하는 진로 방향 비에 수학 성적이 너무 낮아요. 꿈은 바꾸고 싶지 않대. 어떻게 해야 시험 칠 때 긴장하지 않고 하던 대로 점수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물론 내가 나중에 내신 진로 따로 탭을 모았는데 이 꿈에 대한 문제 있잖아. 꿈에 대한 문제. 자, 지금 꿈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이제 겨우 하나 끝났어. 알겠지? 너의 인생에 고1, 고2, 고3. 자, 수많은 시험 중에 겨우 한 번 쳤습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남아있을까 상상해봐. 엄청나게 많은 시험이 남아있거든. 그 중에 하나 끝났고, 물론 이게 너의 기대보다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너 꿈이 바꾸는 건 아니야. 오히려 꿈을
바꾸잖아. 즉 꿈을 낮추잖아. 그러면 점점 너의 기대도 낮아져. 그거는 하지 않고요. 계속 노력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점점 긴장도 줄어듭니다. 알겠지? 이게 연결돼 있거든. 자, 몇 번 돌려야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봐서 알겠지만 한번 두세 번 봤잖아. 두세 번 봤는데 이 교과서나 부교재 문제를 약간 변형했는 거를 너가 캐치할 수 있을까? 있었는지 봐야 돼. 그건 아마 선생님이 모든 반에 문제풀이 할 때 했었잖아, 맞지? 문제 분석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게 눈치챘어요 하면은 괜찮아. 근데 전혀 저는 몰랐는데 하면 더 봐야 돼. 그리고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돌린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이거야. 시험 한 2주, 1주 남았잖아. 그때부터는 돌린다는 의미가 그냥 문제 보고 그냥 답을 외우는 수준이 돼. 즉 생각이 전혀 빠집니다.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는 전혀 도움되지 않아. 그렇게 돌리는 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차라리 한 두세 번만 봐도 됩니다. 두세 번 보는데 중간중간에 알겠지? 뭐 다른 문제집 있잖아. 이거 RPM이든 센이든 그냥 틀렸던 거라든지 뭐든지 약간 새로운 거를 보면서 계속 머리 회전을 할 수 있는 게 시험 직전에는 필요합니다. 암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수학 이렇게 만약 그대로 본다 하면 수학이 암기가 됩니다. 근데 경험해봤지만 암기는 아니거든. 여기 나오네. 10번도. 수학 공부할 때 개념서와 유형서, 오케이, 올림포스 교과서 조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평소에 센 풀고 시험 기간에 올림포스 교과서 봤는데 시간이 모자랐대. 이 시간이 모자란다는 건 공부 시간이 모자란다는 뜻이겠지. 중간고사 범위 선행이 됐는데 기대가 안 될 것 같다. 자, 사실은 지금 이 친구의 하는 양을 보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꽤나 많은 걸 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센을 푼다는 의미는 아마 학원 교재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충분히 원래 모든 유형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 거의 한 1000개 정도 되거든, 문제수가. 그래서 이런 거를 푼다는 게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작전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뭐 빼라라고 말하긴 좀 그래.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맞지? 너가 묻는 것도 좀 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피드거든, 스피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푸는 속도를 높일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봐. 즉, 나는 공부할 때 타이머를 선호합니다. 타이머. 특히 유형서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왜냐면은 여기 내가 안 적었지만 이거잖아. 한 단계 더 있잖아. 마지막 단계 있지. 여기서 기본 응용, 그 다음에 심화. 심화. 이 심화가 해당되는 게 뭐다? 그렇지. 모의고사 기출이죠. 모의고사 기출이 가장 어렵거든. 그래서 이거에서 파생되는 게 뭐다? 뭐 자이 스토리라든지 마치 또 뭐가 있노? 마더턴 같은 거 있지.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이걸 뺀 나머지 응용 정도까지 유형서 센 정도면은 타임을 해서 너가 만약에 1시간 만에 풀 거면은 타임을 40분 맞추고 푸세요. 그럼 어떨까? 칠 때 굉장히 집중하게 돼. 집중하게 되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될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실수가 생깁니다. 여기서 덧셈 뺄셈 실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겪어야 돼. 연습 과정에서. 하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실수를 시험 때 하거든. 그래서 평소에 한번 평소에는 굉장히 느긋하게 공부해. 맞지? 특히 어려운 문제 뭐야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킬러 문제 딱 떠놓고 1시간 동안 한두 문제 풉니다. 물론 그것도 그 방법도 좋은데 매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혹시 매번 그런 방법으로 센 같은 유형서를 풀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네가 계획했던 바대로 이루지 못해.
그럼 당연히 너의 계획만큼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즉 유형서 정도까지라면은 스피드를 높이는 방법을 신경 쓰세요. 교과서, 부교재 모두 해당돼. 최대한 빨리빨리 하고 안 되면은 다시 뭐 답지를 보든지 인강을 보든지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야.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있잖아. 이거는 고난이도입니다. 고난이도와 고난, 고난이도와 아니면은 킬러 문제들 맞지.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없는 단순한 유형인 경우는 뭐다? 요거는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서로 좀 분리하세요. 분리. 그래서 이거를 푸는 시간과 이거를 푸는 시간은 구분해서 계획을 짜면 좋아. 왜 아니면 이거를 뭉뚱그려 그냥 내가 수학 1시간 해야지 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 빨리빨리 해야 될 것도 천천히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못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딱 재놓고 빡시게 푸는 습관, 집중력을 높이는 시간. 왜냐면 내가 그 말 계속 많이 하잖아. 시간의 효율성. 공부 시간의 효율성. 알겠지? 책상에 5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5시간 다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 차라리 3시간 앉아있으면서 3시간 빡시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야 돼. 집중력. 타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흥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나요? 뭐 수학이 사실 재밌진 않아. 맞지? 누가 재밌겠노? 근데 확실한 이거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야. 조금씩 자기의 스스로의 성장이 보이잖아. 자기 성장이 보이잖아. 맞지? 그럴수록 어떻게 돼? 그 과목에 대한 흥미는 올라갑니다. 그게 목표야. 수학 자체를 보지 말고 이 수학을 공부했을 때 성과가 드러나면은 하니까 되네. 그러면 어떻게 돼? 재밌어져.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자, 오답 노트 만드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어. 이 오답 노트는 사실 사람마다 의견이 다양해. 그래서 그 말인 즉슨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라 마라 말을 못 하겠어. 왜? 이거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 나는 그냥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있잖아, 맞지? 있으면은 보통은 여기다가 안 풀고 연습장에 풉니다. 연습장에다 풀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잖아, 맞지? 그럼 그 다음에 뭘 볼까요? 두 번째 볼 때는 얘들만 보겠지. 맞나? 얘들만 봅니다. 근데도 어떻게 돼? 여기서도 얘는 맞고 얘는 또 이렇게 돼. 그럼 맞아. 그 다음 어떻게 돼? 요거를 본다는 얘기야. 이렇게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문제집에는 풀이가 적혀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풀이가 적혀 있잖아. 나중에는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풀이를 보고 있어. 즉, 그냥 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의 내 말은 사실 오답 노트가 필요 없다는 뜻인데, 즉 오답 노트가 노트 형태가 아니라 네가 한 세네 권의 문제를 풀잖아, 맞지? 세네 권의 문제집을 미안, 자꾸 소리가 지금 몰라 녹화가 시간차가 되게 많이 나서 카메라가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솔직한 말로. 자, 노트라는 형태보다는 이 세네 권의 문제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별표가 남아있는 것들이 나는 오답 노트라고 생각이 돼. 결과적으로. 하면은 그거를 다시 하는 거는 새로운 연습장이야. 새로운 연습장. 늘 새로운 거. 그래서 최대한 반복해서 학습을 하지만, 자, 반복은 하되, 알겠지?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반복은 하되 그 문제에 대한 암기는 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돼? 순서를 많이 바꾸면 되겠지. 바꿔서 계속 뭔가 새롭게 들어야 돼. 새로운 마음. 딱 보자마자 이 문제 이 답이 떠오른다 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지금 너의 수학적인 실력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
15번 굉장히 위험하다 맞죠? 만약 잠깐 내가 오답트 막 13번 앞에서 쉽다고 하는 문제들은 50분 중 몇 분 안에 다 풀어야 뒤에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때도 봤지만 1번부터 12번까지가 그나마 쉬웠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기준 야가 하 정도였고 13번부터 한 몇 번이었지? 마지막에 네 문제 정도 맞지? 17, 18, 19, 20, 17번부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볼게. 상 요게 중 이건 중간고사 기준. 그다음에 이거 단답형 맞지? 단답형 갔을 때도 뭐다? 1, 2번은 하는 아니야. 중입니다. 바로 3, 4번은 상 이런 식으로 흘러갔거든. 이렇게 있어. 하면은 지금 이 친구 얘기한 거 있잖아. 뭐야? 앞에 쉽다고 하는 문제는 몇 분 만에 풀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이게 10분 안에 끝나야 돼. 한 문제 1분이 안 걸리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10분 만에 끝난다면은 그다음 뭐 해야 돼? 그렇지. 이 문제와 이 문제를 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걸리는 게 이것 했을 때 또 몇 분 걸릴까? 이게 한 30분 걸릴 수 있습니다. 20에서 30분 맞지? 즉 공부를 잘하는 친구, 연습이 잘 된 친구는 20분 만에 끝낼 것이고 안 된 친구는 30분이나 걸려. 자, 20분이 걸리면 10분, 20분 하면은 30분, 20분 남잖아. 그때 동안 상을 다 풀 수 있을까? 글쎄, 다 풀 수 있으면 다행인데 다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중에 풀만한 것부터 풀어야 돼. 그리고 30분이 된다 하면 거의 시간 안 남았거든. 그럼 그 전에 뭐 하고요? 그렇지, 마킹 다 하고. 맞지? 다른 문제는 혹시나 되면 풀고 안 되면 찍든지 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점점 점수를 올리면서 자기의 자존심, 수학에 대한 흥미를 붙이면서 점점 올리면 돼, 수준은. 그렇게 되면 아까 했잖아. 이 하 수준이 10분이 안 걸립니다. 한 5분 내로 끝나게 돼. 그럼 점점 시간이 확보가 되겠지. 자, 도저히 이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넘어가. 딴 문제로 넘어가세요. 그러면서 다시 너가 이해되는 문제를 찾으시고요. 이게 만약 공부할 때라면은, 자, 이게서 하, 중, 상의 순 있을 때, 네가 만약 이거를 보면서 저 안 풀려고 하면 일로 가는 게 맞아. 쌤, 이게 안 풀려고 하면 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수준에 대한 이해. 즉 수학은 자기 이해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학문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공부 안 하면은 수학 포기할 수밖에 없어. 왜? 재미가 없거든, 당연히. 올라갈 때 흥미가 있어야지 재미있습니다. 모든 게. 자, 만약 수학 포기하고 다른 과목 한 미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렇지, 알고 묻네, 맞지, 이 친구도. 자, 중요한 이야기. 물론 포기라는 과목이잖아. 나는 사실 수포자란 말 되게 싫어해. 왜? 너무 수학을 포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용어 만들어졌단 말은 너희를 이쪽을 쉽게 이끈다는 얘기야. 미디어든 유튜브든 뭐든 간에 알겠지. 나 정말 싫어해. 이런 말. 자, 포기를 한다는 말은 처음에는 특정 과목을 포기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수학 포기하자. 근데 한번 수학 포기하면 그 다음 포기 쉽거든. 그 다음 뭘로 가죠? 영어 갑니다. 그 다음에 국어 가고요. 사회과학, 뭐 아무것도 이렇게 갑니다. 맞지?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뭘 포기할까? 얘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돼.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말 빠른 속도로 가는 이러한 뭐지? 청룡열차 같은 이런 기차를 탄 거야, 너가. 왜? 처음이 쉽지 갈수록 이 방향은 점점 쉽게 흘러가거든. 그래서 뭐든지 안 해야 돼. 포기를. 다시 자기 이해 능력입니다. 인생이 아니라 뭐를 낮춰야 돼? 목표 또는 기대치를 조정해야 돼. 알겠지? 이거를 조정해야 하는 거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래서 미래의 삶은 잘 펼쳐져. 어떻게든 펼쳐. 네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인생은 잘 펼쳐질 건데 너가 할 수 있다는 힘을 잃어버리면은 뭐든지 못해. 알겠지? 그게
특히 우리가 고등학생들은 공부가 가장 주 메인이잖아, 맞지? 근데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공부라는 것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겨내는 힘을 키웁니다. 우리들은, 학생들은. 그래서 이 힘을 키워서 졸업을 하면은 너가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왜? 인생의 쓴맛을 한번 봤잖아. 인생이 그렇게 쉽진 않아. 맞지? 이 사회에서 생활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그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돼. 진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 할, 즉 높은 성적이 나올 필요까지는 없지만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건 되게 중요해. 왜? 그게 너의 자존심을 키우는 길이고 그런 겁니다. 보통은 정말 내가 공부랑 안 맞는 친구들은 보통 고등학교 입학할 때 맞지 다른 길을 갑니다. 예술고라든지 맞지 실업계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긴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인문계고에 있다라면은 이 공부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네가 1등급, 2등급 그 문제가 아니야. 뭐 7등급, 8등급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대신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느낌은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담임선생님들이 열심히 상담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수학은 암기인가요? 이해인가요? 멘탈 관리 방법 궁금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암기를 바탕으로 해서 알겠지? 암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가야 돼. 즉 암기가 기본적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암기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야. 아까 그때 했지만 돌려보는 경우 있잖아. 계속 똑같은 문제 반복해서 본다. 그거는 암기거든. 여기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풀어본다. 이해입니다. 이게까지 가야 돼. 이것까지 돼야지 수학이 끝나. 암기만 하면 안 돼. 수학을 어떻게 쉽게는 어렵죠. 쉽게는 참 쉽진 않은데 일단은 목표치를 좀 낮추고 지금 내 성적보다 조금은 올리겠다라는 목표로 접근해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거는 선생님이나 쌤한테 물으면 되겠지.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왜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대한 다양한 한번 얼마나 질문이 다양하니 개별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직접 묻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긴장 얘기 많이 했고, 얼마나 해야 할지 감이 안 와요. 좀 더 해봐, 감이 와. 자, 20번 뭐야? 수학 예습을 못한 채로 학교 생활 했는데, 자, 계산 실수도 많고, 살짝 모자라고, 수학진도 따라잡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 그렇지. 고민이면은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 공부에 대한 방법은 아까 했잖아. 지금까지의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도 돼. 그렇지. 웬간한 내용 다 있습니다. 수학에서 잘하는 방법. 자, 학원 말고 혼자 하면 보통 애들보다 뒤처지겠죠. 아마 이건 아마 선행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고, 맞지? 그 다음에 혼자 한다는 말은, 근데 물론 쉽진 않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강, 맞지? 그러면 계속 하잖아. EBSI에 들어가서 우리 부교재인 올림포스의 인강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학원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쌤 이게 이해 안 돼요 했잖아. 하면 뭐라고? 여기서 말하는 개념에 대한 강좌를 뭐하라고? 반복해서 들어. 왜? 결국 사교육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요거 반복하면 학원 효과 충분히 봐. 그리고 안 되는 건 쌤한테 물어. 알겠지? 그럼 충분히 학원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시간 많이 없을 때 효과적으로 수학 공부하는 방법 없습니다. 시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수학 없어 손절 당하는 거예요. 너가 싫진 않아. 절대로. 아니야. 망하지 않아. 절대 망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잖아. 보통 수학이 너를 버리기 전에 너가 먼저 수학을 버려. 알겠지? 수학은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해. 알겠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너가 여기 있다는 얘기, 여기 있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요. 근데 조금만 더 하잖아. 확 올라가.
근데 사람들이 언제 포기하게? 이때쯤 포기합니다. 이때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험을 알면은 흥미가 생겨. 알겠죠? 수학이란 애가 재밌네. 하니까 되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이런 경험 한 번은 하고 포기하든지 말든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가 뭐라고 생각하라고? 조금만 더 가면은 올라가기 직전이야 라고 생각해줘.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한 번의 경험이, 성공 경험이 있으면은 절대로 너를 싫어하지 않음을 알게 돼. 그리고 어려 보건기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자, 왜 자꾸 남을 의식하지? 왜 시험치 때 남 의식하면 안 돼. 잘못하면 컨닝으로 오해받습니다. 이 친구는 심각한데. 자, 이거는, 자, 공부라는 거는 자기와의 싸움이야. 절대 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 즉, 누구보다 나아야 돼? 누구보다? 그렇지. 과거의 나보다 나아야 돼. 알겠지? 과거의 나보다는 미래의 나가 낫도록 끊임없이 싸우는 게 공부입니다. 옆에 친구를 적으로 보지 마세요. 적이 아니야. 물론 등급 상대 평가니까 등급 경쟁으로 힘들긴 하겠지만 만약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난 왜 이렇게 못하지라고 해버리잖아. 끝도 없어. 네, 특히나 희한하게 쌤 쟤는 이거 그러니까 전부 다 잘하는 친구는 잘 없으니까 선생님 저가 쟤보다 수학을 못하고요. 저기는 쟤보다 영어를 못하고요. 저기는 쟤보다 국어 못해요. 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맞지? 하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마.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과거의 나, 미래의 나. 그래서 나는 계획을 중요시하잖아, 맞지? 하루하루 계획 세우는 거. 하루하루 계획 세울 때 내가 과연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체크해야 돼.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스스로한테 뭐라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런 거지. 남한테 가지 마세요. 자, 문제 풀 때마다 못 풀어 죄책감, 한심함이 몰려들어요. 이 친구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 풀고 있어, 지금. 네 수준에 맞는 걸 푸세요. 자, 안 그러면 수학 포기해, 진짜로. 조금만 더 교재 수준을 낮추길 권합니다. 그리고도, 제가 이게 교과서 욕하면 내한테 찾아. 알겠지?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공부해도 수학이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고 노력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무작정은 아니겠지, 당연히. 무작정은 아니고 무작정 문제를 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잘 짜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직접 찾아오세요. 왜? 이렇게 내가 방송으로 해도 한계가 있어. 이거는 지금 이 친구 5반 친구야. 이 5반 친구는 내한테 찾아와서 한 번만 더 물어봐줘. 야, 벌써 1시간 다 됐는데 내가 지금 몇 번까지 진도 갔다 지금 맞지? 27번까지 했네. 27번까지 했고 지금 뭐야 이렇게 많아. 괜찮아. 아직 1시간 더 하면 되겠다. 맞지? 1시간 더 해서 또 한번 찍어보고 다음 쉬는 시간에 지금 나도 선생님도 쉬는 시간 이거 하고 있거든. 쉬는 시간에 그 다음 영상 찍을게.